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의 달인 박규수TV의 박지현입니다. 교수님,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미 지적재조 사업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인 사항을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그 사업의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하고 또 이제 토지 소유자에게는 꽤 의미가 있을 토지 소유자 협의회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은 어떤 절차로 시행되나요? 지적 제조사 사업은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먼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시도 종합 계획, 그리고 실시 계획인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 광역 지자체별로 시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기초 지자체별로 실시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이죠.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기본 계획은 이 지적제조 사업의 기본 방향이 어떠하고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을 할 것이며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물론 이제 기간은 정해졌습니다. 2030년까지, 지금 현재가 2024년이잖아요. 한 6년 정도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2030년까지 시행을 하는 걸로 정해져 있고, 규모는 어떤지 이런 걸 정하고, 그 다음 지적 제조하려면 측량하는 이제 기사들이 현장을 나가지고, 예전에는 그 광팍이 이렇게 어깨 메고 가지고 막 뛰어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또 한쪽에서 이렇게 포를 쭉 들고 서 있으면 광팍을 통해 봐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노트북 갖고 나와서 GPS 찍어서 합니다. 첨단 기술로 바뀌어 있죠. 그만큼 정확도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행위를 하려면 당연히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사업비를 이제 이걸 한꺼번에 쓸 수는 없는 것이고, 매년 연도별로 어떻게 집행하겠다라는 계획, 그리고 국가가 직접 하지 않고 지자체 그 이제 위탁하기 때문에 지자체에게 일 맡겼으면 뭐 돈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자체별로 사업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기본 계획에서 수립하고, 근데 이걸 하려면 또 이제 사업을 담당하는 인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전국을 규모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시행령 정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 계획으로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시도 종합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건 시도지사, 누굽니까? 광역 지자체의 장이 되겠죠. 그래서 광역 지자체장이 시도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건 방금 말씀드린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사를 한꺼번에 못하니까 이제 이 지구를 나눕니다. 그래서 지적제조사의 조정금 부과를 받은 분들은 맨 위에 타이틀에 무슨 지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지구 지정의 세부 기준에 대해서, 또 이 사업의 연도별, 또 지적소관청별로 사업량을 2024년도에는 얼마큼 하고 또 2025년도에는 얼마큼 하고, 연도별로 이제 사업량을 정해야 되겠죠. 또 이 사업비, 이 국가로부터 돈을 받게 되겠죠. 그 사업비를 매 연도별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는 추산액, 그리고 지적소관청은 기초지자체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시도 종합계획으로 수립합니다. 그 다음 역시 이제 국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필요 인력의 확보, 또 이 사업이 갖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교육하고, 또 이게 일반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나라 돈 가지고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뭐 조용히 살고 있는 땅을 다시 측량해가지고 면적이 뭐 늘어나느니 뭐 면적이 줄어드느니 하는 것들이 이런 제도의 취지를 모르고 있다 한다면 불필요한 그런 예산 낭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하고 국민에게, 주민에게 홍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거리에 현수막도 붙어 있고, 또 잘 보시면 대중교통 시내버스 측면에도 광고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써 이게 어떤 취지로 시행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도 지적 재조사 사업에서 필요한 사항 역시 광역 지자체장이 시도 종합계획으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의 시행자는 누구인가요? 지적 재조사 사업은 국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광역 지자체에서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이제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업의 시행자를 지적소관청 이렇게 말하는데 지적소관청은 결국 누구냐? 이게 기초지자체장입니다. 시장, 군수로 보시면 되겠죠. 그들을 지적소관청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 사업의 시행자이고 이 지적소관청 이른바 시장, 군수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실시계획의 내용에는 구체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의 측량, 조사 등을 위해서 책임 수행기관에게 위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시군에서 직접 이런 그 측량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없잖아요. 있어봐야 뭐 소수고. 그래서 책임 수행기관에게 위탁하는데 그 책임 수행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지만 이 책임 수행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결국 누구겠습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지적공사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는데 그 기관의 명칭이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얼마 전? 한국국토정보관리공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LX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모든 어떤 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측량도 하고 조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지적공사를 불렸던 국토정보관리공사에게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리고 그렇게 위탁을 하게 되면 반드시 국민에게, 주민에게 알려야 되겠죠. 그걸 고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위탁을 받은 책임 수행기관은 관련법에 따라서 지적 측량업에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토정보관리공사의 이건 공기업이에요. 공기업에 속해 있는 그 직원들의 숫자도 한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민간 업체들, 지적 측량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업체에게도 이것을 대행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도급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실제 이 지적 재조사의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협의회 구성과 기능은 어떻게 되나요? 이 시간에 소개할 내용 중에 이제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특히 토지 소유자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토지 소유자 협의회인데 이 토지 소유자 협의회가 왜 중요하느냐? 기능을 잘 들어보시면 저게 저래서 중요하구나 라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토지 소유자 협의회 구성은 지적 재조사의 예정지구 또는 지적 재조사 지구 요건을 잘 기억하세요.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그리고 and입니다. 그리고예요. 또는이 아니에요. 그리고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이게 이제 토지 관련된 사항을 좀 아신 분 같으면 우리 영상에서도 토지 수용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렸잖아요. 그때 감정평가사의 추천의 요건이 바로 토지 소유자 2분의 1, 총수 2분의 1. 그러니까 그 지역에 토지를 수용하고 있는 자가 100명이면 5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소유자 2분의 1 이상을 이렇게 모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매우 협소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가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토지 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위원회, 협의회 구성은 홀수로 구성해요. 찬반 투표하게 되면 그래야 다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짝수로 하게 되면 동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위원회는 5인, 7인, 9인 이렇게 홀수로 구성합니다. 아무튼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 20명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이 위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역재해조사 예정지구, 지역재해조사 지구 내에 땅을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여야만 이 협의회 위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 토지 소유자 협의회가 왜 중요한가? 그 기능이 굉장히 다양한데 몇 가지 예를 하면 토지 소유자로서 이 토지 소유자 협의회 위원이 되게 되면 그들이 하는 일이 지적재해조사 지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현황 조사를 할 때 참관이 가능해요. 참고해서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엉터리 하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고, 또 이제 이 현황 조사하게 되면 임시 경계점 표지 그리고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조정금 산정 기준, 조정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또 이와 함께 매우 중요한 감정평가 범위를 추출할 수가 있다. 이 감정평가에 따라서 조정금의 액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 협의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정금 산정 기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리고 감정평가 법인을 추천할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정금은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별도 영상을 준비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상단에 있는 전화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